파트에서는 저희가 여러분들이 3스카이에서 모델링 다운받은 거를 맥스로 가지고 와보는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맥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실행을 했을 때는 꼭 단위 설정 확인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스케치업 같은 경우는 내가 처음에 스케치업을 실행하면은 단위를 선택할 수 있는 카테고리 창이 나오지만은 맥스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꼭 단위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건 습관을 꼭 들이는 게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내가 파일을 머지를 통해서 가지고 올 거예요. 절대로 3D 스카이에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오픈을 통해서 열지 말도록 하세요. 꼭 머지를 통해서 가지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단위 설정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커스터마이즈 유닛 셋업에 들어가서 현재 여기는 디스플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화면에서 보여지는 단위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내가 어차피 우리는 밀리미터 단위를 사용을 할 거죠. 자, 밀리미터 단위라는 거를 우리는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있는 이런 숫자 뒤에 이런 밀리미터 단위가 쓰일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마지막에는 이 카테고리를 체크를 해주게 되면은 화면상에서 숫자열 뒤에는 밀리미터가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기 디스플레이에는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는 게 나중에 숫자 입력하거나 작업하실 때 편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시스템 유닛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단위가 밀리미터로 되어 있어야지만 정상적으로 현재 맥스의 단위는 밀리미터라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보통 외국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는 맥스는 기본적으로 인치라는 단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맥스를 켜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인치로 작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단위가 바로 인치예요. 스케일로 조절해서 맞출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센티미터나 미터로 되어 있다고 하면은 밀리미터로 소수점 0.1, 0.001 스케일로 조절을 해가지고 맞출 수는 있지만 인치는 절대로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파일을 처음에 머지할 때는 꼭 단위는 확인을 해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저희는 V를 있을 거죠? 자, 여기 주전자 톱니바퀴 렌더 셋업이라고 있습니다. 또는 렌더링에 여기에도 렌더 셋업이라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서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렌더러가 우리는 V레이를 쓸 거기 때문에 카테고리는 꼭 V레이로 렌더 설정을 변경을 해주도록 하세요. 자, 기본적으로 이런 설정들이 전부 다 끝났으면은 이제 우리가 파일을 머지라는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방금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선택을 해서 불러와 보도록 하세요. 머지를 통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창이 뜨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고, 자, 여기서는 내가 객체를 선택을 한 것들만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그대로 OK 버튼 눌러주게 되면은 화면에 아무것도 불러와지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거 선택하고 Shift 눌러서 다중 선택 이렇게 선택을 해도 되고 여기는 올 버튼을 눌러서도 선택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단 이 상태 이렇게 파랗게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OK 눌러주면은 머지에서는 아무것도 불러오지 않는다는 표시예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선택이 된 항목들만 불러와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파란색으로 전부 다 선택을 해주고 그대로 OK 버튼 눌러주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선택한 객체는 우리가 화면 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지 않는다. Z키예요. 단축키는 Z키 눌러주면은 화면 안에 이렇게 보여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자, 지금 보게 되면은 재질에 대해서는 전혀 정보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아까 하나의 폴더에 전부 다 넣으면은 보여진다고 얘기를 했죠. 아, 왜 안 보여지냐면은 내가 현재 지금 작업하는 화면을 파일을 거기 해당 폴더에 저장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불러왔으면 일단은 파일, Save As를 통해 가지고는
현재 우리가 가구 스타일링 과제라고 만든 폴더에다가 똑같이 이름 지정해 가지고는 맥스 파일을 해당 폴더에다가 저장을 해 주도록 하세요. 자, 저는 세이브 에즈를 통해서 보게 되면 가구 스타일링 과제 그리고 다시 1번이라고 저장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의 폴더, 그러니까 하나의 맥스 파일에다가 계속 덮어서 저장을 하면서도 작업을 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중간중간 한 번씩은 기억날 때마다 세이브 에즈를 통해서 다시 1, 뭐 다시 2, 다시 3 요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세이브 에즈를 해서 저장하는 습관을 꼭 들이도록 하세요. 왜냐면은 컴퓨터는 어떤 상황이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내가 저장하는 도중에 뭐 노트북이 다운이 되거나 컴퓨터가 다운이 되거나 또는 저장하는 도중에 파일이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 파일은 아예 그냥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다른 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케치업이든 캐드든 포토샵이든 일러스트든 저장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눠서 계속 세이브 에즈에서 1번, 2번, 3번, 4번 쭉 번호 넘버링을 하면서 저장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세이브 저장하게 되면은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그 얘기했던 공간 안에 보게 되면은 지금 이미지 파일하고 맥스 파일하고 같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나는 지금 경로를 바꿨는데 이미지가 보여지지가 않아요. 재질이 적용된 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파일에서 오픈을 통해 가지고 그 파일을 다시 한번 열어보도록 하세요. 하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가 보여지는 경우가 있고, 자, 그리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재질 설정에서 이제 미리 보기가 체크가 꺼져 있어서 그런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렌더링을 걸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렌더링을 걸었을 때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모델링 파일은 저희가 이제 공간에서 이동하기 편하게 지금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객체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나중에 내가 이 가구를 돌리거나 회전하거나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객체들이 전부 다 분리가 되어 있으면 선택하기가 어려워요. 지금은 단순하게 소파 하나만 있지만 나중에 이제 다른 뭐 스탠드, 테이블 안에 들어가는 DP 요소들, 요런 요소들이 이제 추가가 되면은 나중에 이제 선택해서 내가 이동하고 배치할 때 많이 어렵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 객체를 그룹으로 묶어주는 게 좋아요. 우리가 3D 스카이에서 모델링을 받았을 때 그룹으로 묶일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꼭 확인을 해보도록 하세요. 만약에 지금처럼 그룹으로 묶여 있지 않다고 하면은 오브젝트를 일단은 불러왔을 때 전부 다 선택을 해주고 여기 보면은 그룹 그리고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선택을 해가지고 지금 선택한 오브젝트를 그룹으로 묶어주도록 하세요. 자, 그룹의 이름 지정해줘야겠죠? 자,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끔 한글로 작성해도 상관없습니다. 알기 쉽게끔 여러분들이 이름을 지정해서 그룹으로 묶어줘야지만은 내가 나중에 이 객체를 선택했을 때 이동키를 선택해 보면은 한 번에 객체를 선택해서 이동을 해줄 수가 있고 이거는 꼭 그룹으로 묶어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는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레이어,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엑셀에서 레이어를 사용하는 건 여기 있습니다. 카테고리는 여기 항목을 선택해 주시면 레이어가 활성화되는 걸 볼 수가 있고 나눠준 수업 자료를 보게 되면은 여기 있는 요 세 개로 자주 사용을 하고 자,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 요 두 개예요. 내가 레이어를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레이어를 선택해서 이동하는 거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선택한 레이어로 이제 이동하는 건데 여기 있는 거 뒤에는 가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만들어서 이동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러스 버튼 레이어 만들고 그리고 자, 이렇게 레이어를 만들어서 우리가 정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스케치업에서도 레이어 만들어서 정리하는 습관을 꼭 들이라고 얘기했죠. 나중에 데이터가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즉
모델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레이어로 정리만 잘 해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정을 하거나 또 다른 거를 교체를 할 때 정말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레이어는 꼭 사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일단은 여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지금 레이어를 만들었고, 그리고 여기에 이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거는 스케치업 레이어에서는 펜 모양이죠? 펜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택한 레이어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표시예요. 활성화, 이동하거나 내가 선택한 오브젝트를 넣을 때, 그러니까 스케치업에서 펜슬 모양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얘를 이동할 때는 지금 여기 있는 거 이렇게 클릭해주게 되면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고, 아이콘으로 할 수 있지만 그냥 클릭해서 이동하도록 하세요. 자, 소파를 선택을 해주고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에 스케치업에서는 레이어를 선택해주면은 해당 레이어로 이동을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여기 화살표 있죠? 자, 선택해주면은 이렇게 소파로 레이어가 이동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또 다른 객체가 있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주전자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면은 현재 요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전자는 현재 지금 요 레이어에 작성이 됩니다. 똑같아요. 스케치업에 펜 모양이 있을 때 모델링 했을 때 그 안에 들어가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는 현재 이 주전자를 새로운 레이어에다 넣고 싶어요. 어떻게? 자, 이번에는 다른 방법. 현재 지금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바로 내가 지금 선택한 오브젝트가 레이어가 생성되면서 이렇게 포토샵처럼 눈 껐다 켰다, 스케치업도 마찬가지죠. 껐다 켰다 하면서 이렇게 레이어를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총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방식으로 선택을 해주면 되고, 자, 이동키 선택해서 주전자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자, 그럼 어떻게 돼 있어? 레이어에 들어가 있던 오브젝트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요 화살표가 사라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살표 표시가 없다는 거는 현재 얘는 비어있는 레이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특정 오브젝트가 들어가 있으면은 이렇게 화살표 표시가 됩니다. 자, 이 레이어 지금 현재 필요 없죠? 그대로 선택, 딜리트 눌러주게 되고, 선택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에요. 딜리트 눌러주면은 레이어를 지워줄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레이어를 선택했을 때 오브젝트가 같이 선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는 여기에 요 Select Children이 체크되어 있을 경우는 레이어를 선택할 때 오브젝트가 바로 선택이 돼요. 이 방법은 솔직히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끄고 사용하는 방식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의 이름을 바꾸고 싶다는 경우는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리네임 선택해주면은 레이어 이름도 내가 원하는 대로 계속 바꿔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구를 불러왔을 때는 꼭 그룹 설정해주고 레이어로 정리해주고 이 두 가지 습관은 꼭 드리도록 하세요.